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 선생님입니다. 이제 마지막과 10과를 공부하게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죠? 이 책을 모두 공부하시면 계속 공부하실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직접 한국에 가서 생활하거나 공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잠시 공부를 쉴 수도 있겠네요.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이 하시는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과의 주제는 진로와 취업입니다. 진로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졸업을 하고 나면 공부를 해야 할지, 취업을 해야 할지, 또 취업을 한다면 어떤 직업을 구해야 할지 이런저런 일들이 고민이 되죠. 이렇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아갈 분야나 방향을 진로라고 합니다. 10과의 첫 번째 제목은 진로 상담입니다. 먼저 책 298쪽의 사진을 볼까요? 왼쪽 사진에는 학생 상담실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학교 상담실 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학생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도 학생 상담실에 가본 적이 있나요?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상담 선생님에게 터놓고 논의할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문제를 상담할까요? 친구 관계나 공부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가정 문제, 학교 생활의 적응 문제로 힘들 때 학생들은 상담실에 가서 상담 선생님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모두 비밀이 유지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 놓고 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담하고 싶은 문제가 있나요? 제가 아는 어떤 여학생은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을 상담실에 가서 의논하고 올 때도 가끔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상담 선생님은 여러 분야의 경험이 많고 이해심도 넓은 분이셔야 할 것 같네요. 해결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상담실로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혼자 너무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표가 나와 있죠? 이 표는 고등학생 387명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표의 세로에는 진로의 상담 방법과 그 상담 방법을 선택한 학생 수가 나와 있고 가로에는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응답을 한 진로 상담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스스로 알아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네요. 자신의 일은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110명의 학생이 응답한 친구와 상담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같은 또래, 즉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은 비슷한 관심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가 부모님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대답한 방법은 61명이 대답한 부모님과 의논한다입니다. 나를 가장 생각하고 걱정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그 뒤를 이어 학교 선생님과 상담에 38명이 응답했습니다.
기타 의견에 32명이 응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게시판 상담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7명에 그쳤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학교에 학생 상담실이 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고민이 있을 때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상담실에 상담 선생님이 있는데도 친구나 부모님과 더 많은 상담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상담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상담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이나 친구도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지만 많은 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상담 전문 선생님에게 조언과 충고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회사에 상담실이 있다면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화는 영수 씨와 선생님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졸업한 영수 씨가 선생님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지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럴 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졸업 후에는 뭘 할 거예요? 취직을 할 건가요?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할 건가요? 실은 진학하지 않고 취직을 하기로 결정하기는 했는데 제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대기업이라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대기업은 연봉이 높고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는 까닭에 취업 준비자들이 너도 나도 입사하려고 드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인지 먼저 살펴봐야 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큰 조직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일을 배울 수 있는 대기업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제 얘기는 무조건 대기업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기업만큼 안정적이진 않을지라도 도전적이며 자신을 발전시켜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라는 거지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근시안적이었던 것 같네요. 이제부터는 어떤 회사가 저에게 가장 잘 맞는지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노라면 제 꿈을 이룰 수 있겠죠. 유익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럴 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졸업 후에는 뭘 할 거예요? 취직을 할 건가요?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할 건가요? 실은 진학하지 않고 취직을 하기로 결정하기는 했는데 제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대기업이라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대기업은 연봉이 높고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는 까닭에 취업 준비자들이 너도 나도 입사하려고 드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인지 먼저 살펴봐야 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큰 조직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일을 배울 수 있는 대기업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제 얘기는 무조건 대기업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기업만큼 안정적이진 않을지라도 도전적이며 자신을 발전시켜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라는 거지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근시안적이었던 것 같네요. 이제부터는 어떤 회사가 저에게 가장 잘 맞는지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노라면 제 꿈을 이룰 수 있겠죠. 유익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그럼 영수 씨와 선생님의 대화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한 영수 씨가 선생님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 니은 덕분에의 앞과 뒤에는 각각의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내용이 옵니다. 주로 좋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영수 씨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영수 씨는 공부를 할 때 아주 힘들었나 봐요. 영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고생 끝에 낙이 오다는 한국 속담인데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바로 고진감래입니다. 고진감래는 고진, 즉 쓴 것 또는 괴로운 것이 끝나면 감래, 즉 단 것 또는 즐거운 것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시는 말이죠? 선생님이 영수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는 뭘 할 거예요? 취직을 할 건가요?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할 건가요? 선생님은 영수 씨에게 졸업 후에 공부를 할 건지 취직을 할 건지, 즉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네요. 졸업 후 진로를 묻는 선생님에게 영수 씨가 대답합니다. 실은 진학하지 않고 취직을 하기로 결정하기는 했는데 제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대기업이라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실은은 실제로는 또는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입사하다는 회사에 취직하여 들어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대기업은 큰 돈을 다루면서 시설의 규모가 아주 크고 사원도 매우 많은 큰 기업을 말합니다. 또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손꼽히다는 많은 것들 가운데 뛰어나다고 여겨지다 또는 많은 것들 중에서 그 수가 적다고 여겨지다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대기업이라고 했는데요.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크고 유명한 것으로 여겨지는 대기업이라는 뜻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만만하다의 부정형인데요. 만만하다는 부담스럽거나 무서울 것이 없어 쉽게 다루거나 대할 만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상대팀이 우리 팀보다 실력이 부족해서 부담 없이 상대할 수 있을 때 그 팀은 상대하기가 만만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만만하다의 부정형이므로 대하거나 다루기가 손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생각보다 하기 어렵고 부담스럽다면 이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흔히 만만찮다라고 줄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수는 취직으로 진로를 결정했는데 취직해서 들어가고 싶은 회사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대기업은 연봉이 높고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는 까닭에 취업 준비자들이 너도 나도 입사하려고 드니까요. 여기에서는 취업 준비자들 대부분이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하는 상황과 그 원인에 대해 나와 있네요. 연봉은 1년 동안 직장에서 일하는 대가로 받는 돈의 총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받는 월급과 보너스를 합한 금액이 되겠네요. 복리후생은 기업이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월급 이외에 마련하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말합니다.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거나 직원 자녀들의 등록금을 지원하거나 즐거운 회사 생활을 위해 동호회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 등이 복리후생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도 나도는 서로 뒤처지거나 빠지지 않으려고 모두 비슷하게 라는 뜻입니다. 까닭은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나 조건을 뜻합니다. 여기에 있는 는 까닭에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아어서나 기 때문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너도 나도 입사하려고 드니까요에는 으려고 들다 라는 문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문법은 으려고 적극적으로 힘쓰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힘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는 대기업의 장점, 즉 연봉이 높고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힘쓴다 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아울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인지 먼저 살펴봐야 해요. 아울러는 동시에 함께라는 뜻입니다. 발휘하다는 재능, 능력 등을 널리 나타내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은 취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그 회사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곳인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계속 회사에 다니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의 능력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일할 의욕이 나지 않겠죠. 선생님은 이런 일을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큰 조직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일을 배울 수 있는 대기업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영수 씨도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했지만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네요. 여기에서 아무래도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또는 아무리 이리저리 해봐도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네요. 조직은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질서가 있는 집단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학교는 교육을 위한 조직이고 일반 회사는 이익을 내기 위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수 씨는 큰 조직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일을 배울 수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좋을 것 같아서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얘기는 무조건 대기업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은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라는 의미입니다.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에서 지원하지 말라는은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의 줄임말입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대기업만큼 안정적이진 않을지라도 도전적이며 자신을 발전시켜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도전적이다는 피하지 않고 바로 맞서 나름대로의 태도나 행동을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도전적인 성격은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하는 성격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은 전문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보통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 많이 나타나는 기업입니다. 눈을 돌리다는 관심을 다른 쪽으로 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생님은 무조건 대기업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시네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영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근시안적이었던 것 같네요. 여기에서 근시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중에도 눈이 안 좋아 안경을 쓰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보통 가까운 곳은 보이는데 먼 곳에 있는 것이 안 보이는 증상을 근시라고 합니다. 반대로 가까운 곳은 안 보이고 먼 곳이 보이는 증상은 원시라고 하죠. 여기에서의 근시안은 눈앞의 일에만 집착해서 먼 앞날의 일을 예상할 수 있는 지혜가 없거나 생각이나 의견이 좁은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이다라는 것은 일의 앞날이나 사물의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눈앞의 작은 일에만 사로잡혀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영수 씨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도 많은데 무조건 대기업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이 깊지 못하고 좁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씨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회사가 저에게 가장 잘 맞는지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노라면 제 꿈을 이룰 수 있겠죠. 유익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영수 씨가 앞으로 어떤 회사가 자신에게 잘 맞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겠다는 결심을 하네요. 여기에서 경쟁력은 상대와 경쟁하여 참고 견디거나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경쟁력을 높여 나가노라면에서 노라면이라는 문법이 나왔는데요. 이 문법은 다가 보면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다가 보면 또는 계속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에서 나온 문법은 문법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수 씨는 기업의 구체적인 정보와 자신의 능력, 꿈을 비교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무조건 남들이 많이 하는 일을 따라가기보다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며 나의 능력은 어떤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를 같이 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위 대화에서 영수가 선생님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셨나요? 대화의 처음에 영수 씨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졸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었죠. 즉,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단순히 감사 인사로 끝나지 않았죠. 선생님과 영수 씨가 나눈 대화의 대부분은 진로, 그 중에서도 취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은 영수 씨에게 졸업 후에 공부를 계속할지 취업을 할지 물으셨고, 영수 씨는 취직을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영수 씨에게 선생님은 무조건 대기업만 생각하지 말고 능력을 발전시켜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도 눈을 돌려보라고 조언하셨죠. 인사 뒤의 대화 내용은 취업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 인사도 하고 취업 상담도 하려고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볼까요? 이 대화에서 말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먼저 대기업의 장점에 대해 말해 볼까요? 선생님은 대기업은 연봉이 높고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는 까닭에 취업 준비자들이 너도 나도 입사하려고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대기업의 장점을 찾을 수 있겠죠? 또 영수는 큰 조직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일을 배울 수 있는 대기업이 낫지 않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과 영수 씨의 말에서 대기업의 장점을 찾으면 연봉이 높다,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다, 큰 조직이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대기업의 단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영수 씨가 자신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대기업이라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단점은 경쟁이 만만치 않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볼까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선생님은 영수 씨에게 대기업만큼 안정적이진 않을지라도 도전적이며 자신을 발전시켜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도 눈을 돌려보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장점으로는 도전적이다, 자신을 발전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어떻게 쓰셨나요?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말해보는 겁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는데요. 먼저 보기를 볼까요? 저는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카피라이터나 광고 기획자가 되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아이디어는 어떤 일이나 창작의 중요한 시작이 되는 생각을 말합니다. 승부하다는 다른 사람과 능력이나 실력으로 이기고 지는 것을 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카피라이터는 광고에 나오는 글이나 말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광고 기획자는 광고하는 일을 계획하고 짜는 사람입니다. 다른 광고와 구분되는 좋은 광고를 만들려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 문장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말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 직업을 뒤에 말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기를 보실까요? 저는 휴대폰 디자이너가 되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멋진 디자인을 개발하고 싶어요. 여기서 감성은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날씨나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를 쓰거나 작품을 만들기도 하죠. 이런 사람은 감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자극하다는 영향을 주어서 반응이 일어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직업을 먼저 말하고 그 직업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뒤에서 말했네요. 그럼 선생님이 만든 문장을 같이 볼까요? 저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서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재미있게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어떤 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